왜 대체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건데? 나 한국 안 갈 거라고. 내가 여행을 계속하는 7가지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떠나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잘 보셨나요? 만약에 안 보셨다면 꼭 봐주세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20대의 대부분을 일을 하면서 보냈고 20대의 마지막 29살에 이렇게 그냥 20대의 마지막을 보낼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떠나온 게 제 여행의 발단, 시작은 그렇게 되었는데 공부를 하지 말고 세계여행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만약에 이 이유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일찌감치 이 여행을 그만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만 두려워도 한국에 가고 싶어진다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여행을 앞두고 불안하신 분, 여행을 갈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 여행의 계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이유는 영어 공부 때문인데요. 사실 영어 공부를 하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비싼 돈 주고 일부러 그 영어 어학당 이런 데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사귀는 친구가 원어민인데 그 친구랑 자유롭게 또 놀면서 영어가 공부가 되는데 제가 굳이 어학원에 가서 돈을 줘가면서까지 배울 필요가 전혀 없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에다가 원어민 1대1 회화 프리토킹 시세를 여쭤봤거든요. 어떤 분은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40,000원에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시세를 20,000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렇게 쳤을 때 제가 하루 종일 원어민이랑 붙어서 프리토킹 했던 날은 뭐 하루에 얼마를 번 거예요? 그쵸? 그냥 1시간당 20,000원씩 5시간이라고 해도 100,000원이잖아요. 조금 억지 계산일 수 있지만 저는 그만큼 가치에 제 영어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은 둘째치더라도 학습 효과는 훨씬 더 좋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딱하게 어디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현실적인 대화를 하는 거니까 진짜로 확확 들어오죠. 완전. 세계여행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팁은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언어 학습법이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세계여행을 하면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세계여행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죽음이었어요. 사실 왜 떠나게 됐어요? 이런 질문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도 꽤나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어떤 나이 드신 여행 작가분이 저보고 무엇이 너를 이렇게 여행하게 만드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뭐 죽을 병에 한번 걸렸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딱 그 포르투갈에서 아, 사람은 죽는구나. 근데 그게 내일일 수도 있겠구나. 나는 오늘 행복해야겠다. 내 행복을 죽을 수 있는 내일로 미루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지기로 합니다. 저는 스티븐 잡스가 강연한 내용 중에 이 말이 가장 공감이 되는데요. 뭐냐면 곧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전 진짜 이 말에 동감합니다. 모든 외부의 기대와 자부심 그리고 수치스러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직 중요한 것만 죽음 앞에서 중요하게 됩니다. 저는 진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중요한 결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죠.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무엇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니죠?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여행 중에 확실하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이 여행의 정말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인데요. 이렇게 여행을 시작하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이 가슴 안에서부터 아, 행복하다. 이 얘기가 하루도 빠짐없이 나왔어요. 그냥 잠드는 그 순간까지 아, 이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한국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행복하다고 믿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와보니까 그때의 행복은 가슴 깊이 나온 행복이 아니라 아, 나 오늘도 잘 버텼구나. 아, 오늘도 나 참 잘 해냈다. 나 잘 버텨냈다. 그거에서 나온 만족감? 안도감의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여행을 하는 동안 가슴 깊이 나오는 그 제 행복을 제 스스로 느끼고서 나는 이렇게 해야 행복하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행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비용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세계여행 하면 돈 많이 들잖아.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돈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 들더라고요. 사실 예전에는 조금 돈을 써야지만 행복했던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호텔에 가야 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지 행복하다고 느껴지고 액티비티 같은 거 다 해야 되고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처음으로 호스텔이라는 곳을 가봐요. 그런데 정말 좋은 거예요.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비용도 엄청 저렴하고 그래서 이제 제 여행의 그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사실 서울에서 스트레스를 풀려면 1차, 2차, 3차까지 막 가야 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고 또 가끔씩 옷 쇼핑도 해줘야 되고 가끔씩 머리도 바꿔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얼추 계산을 해봤더니 한국에서 요즘 말로 시옷, 비읍, 비용이라고 하죠. 그 비용만큼만 내도 이렇게 세계를 여행하면서 행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계산이 나와서 세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대의 마지막 29살에는 한국에 있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제 나가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은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아마 그 상징적인 의미에 약간 집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뭐 계란 한 판 이렇게 얘기하면서 30 넘으면 꺾인다 뭐 여자는 그런 얘기를 솔직히 하잖아요. 저는 진짜 신경은 안 쓰지만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29이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나가보니까 나는 29살이 아니었어요. 27살. 난 어리구나. 2살이나 어려. 전 사실 지금도 29살이에요. 아직 생일이 지나기 전이니까 29살이거든요. 20대의 마지막을 기념을 하려고 나왔는데 아직 20대의 마지막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라는 마음이 살짝 있죠. 살짝 있었죠. 이 이유는 약간 유치한 이유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약간 나이가 신경이 쓰인다면 해외에 나오세요. 마이너스 2살의 효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 나이가 너무 불안하다. 나이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다. 이러면 해외에 나오세요. 2살 회춘. 진짜 젊어진다니까요. 몇 살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내 나이를 2살 어리게 말을 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진짜예요. 나이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2살 더 많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이거는 번외 이야기지만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그 나이 시스템을 얘기하면 굉장히 놀라요. 뭐라는 거야? 약간 이런 수준의 반응도 있었어요.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막 너 몇 년도에 태어났으니까 한국에서는 몇 살이야? 라고 말을 해주면 왜? 대체 왜? 장난치지 말라고. 나 한국 안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나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곧 서열이 되고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는 좀 체계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여지지만 진짜 이 나이 체계를 가진 나라는 많이 없어요. 중국이나 그러려나? 중국도 그러나요? 네, 거의 우리나라만. 네,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불안의 해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고 그래도 성공적으로 되면서 또래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을 갖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취감, 만족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 들어왔어요. 이걸 놓칠까봐 하는 불안감, 이게 없어질까봐 하는 불안감, 이걸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잃게 되고 이걸 잃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그래서 한국에서 잠을 잘 못 잤는데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열심히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전 항상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사건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니까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시간에 관계없이 연락이 와요. 그런 압박감에 시달려서 결론적으로는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매 순간 난 불안해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매우 행복했는데 이제 그 내재적인 압박감이 불면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을 푹 자지 못하는 상태로 되게 되죠. 그리고 가위도 굉장히 많이 눌리고 아마 아실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건지. 근데 이제 딱 여행을 제가 했잖아요. 그런데 잠을 그렇게 잘 자는 거예요. 제가 호스텔을 이번 여행에서 처음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호스텔에 여러 명이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도미토리 룸이라고 하는데 그 한 공간에서 여러 명이 자다 보면 여러 가지 소음이 섞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한국에서보다 더 잘 자는 거예요. 막 한국에서는 빛이 문제야 이러면서 막 암막 커튼도 사고 그랬는데 사실은 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나 자체로 멋있는 여성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저는 이 갖고 있던 것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런 불안의 해소가 저를 더 여행하게 만드는 계기였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전쟁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 날까봐 여서였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긴 이유이기도 하고 듣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행 초기에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행을 시작했던 초반에 북한의 도발이 굉장히 심했고 또 마침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트럼프가 당선되는 날 미국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야, 트럼프가 당선됐어. 한국 전쟁 날지도 몰라. 너 걱정해야 돼. 라고 진짜 저한테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내적으로 불안하지 않으면 에이, 무슨 전쟁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진짜로 불안했습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아시죠?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꽤나 불안정했었다는 거? 뉴스에서는 맨날 그렇게 떠드니까 이게 한국에 있을 때보다 바깥 시선에서 볼 때 우리의 그 정세가 더 위험한 거죠. 이 전쟁 나면 다 뭐해? 이제까지 다 벌어놓은 거 숲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벌어놓은 돈 통화가치 확 떨어져가지고 종이 쪼가리 될 거고 뭐가 중요해? 아니 전쟁 나면 우리 가족 있을 보금자리도 없는데 지금 한국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죠. 막 그런 생각이 진짜 실제로 들었습니다. 사람이 불안하면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모로코 가족이랑 지내면서 전쟁이 나면 이 가족이 나를 보살펴 주겠구나 라는 안도감까지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친구한테 묻기도 해요. 만약에 전쟁 나면 우리 가족을 보살펴 줄 수 있냐. 친구가 당연하지 라고 해서 정말 큰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됩니다. 좀 유치하고 우정 테스트 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그때 진짜 진지했습니다. 이제 곧 북한이랑 이제 미국이랑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불안감은 많이 사라졌는데 진짜 그 당시에는 정말 저는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생각하죠. 한국에 돌아가면 전쟁 날 것 같아서 나는 더 여행을 해야겠다. 제가 재밌게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책 속의 주인공이 이탈리아어를 배우겠다고 이탈리아를 갑니다. 이탈리아를 가겠다는 주인공한테 사람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야, 이탈리아어 배워서 뭐하게? 어디다 써먹게? 이탈리아어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배우려는 거야?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이제 막 말리기도 하고 물어보죠. 이제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모든 것의 이유가 실용적이어야 해? 그냥 난 이게 재밌어서 배우는 거라고. 그냥 이 자체가 좋아서 배우는 게 왜 안 되는 거야? 그냥 이걸 하면 행복하다는 건 이유가 안 되는 거야? 꼭 모든 것에 쓸모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야? 나는 그냥 이것을 배우는 것이 행복할 뿐이라고. 왜 대체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건데? 사실 가장 강력한 이유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꼭 모든 거에 실용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행 왜 가고 싶은데? 그냥 내가 여행이 좋아서. 그냥 여행하면 행복해서. 정말 이유 없이 계속 여행 가고 싶어. 내가 이상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난 여행이 가고 싶어. 그냥 내가 행복해지니까.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나 왜 사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것보다 그냥 너니까 라고 말하는 게 강력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이게 강력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행하면 행복하니까. 어떤 분이 지금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안젤리나님은 정체가 뭐죠? 왜 이리 좋은 곳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 정체는 열심히 일한 자다. 내가 왜 떠나고 싶지? 그냥 여행하면 행복하니까. 여행이 왜 하고 싶어요? 그냥 여행이 좋아서요. 저는 이제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대답할래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나 왜 사랑해?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 것보다 그냥 너니까. Sunlight, love hearts, taste sweet like cherry tarts. Great boxes filled with seed. You know it's nature's greed. Glass bottles and old sun cream.